토트넘이 이번 시즌 패색이 짙은 가운데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손흥민의 사이까지 절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실 이게 위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1년 내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챙겨주는 척 위해주는 척을 하며 손흥민을 방방 뛰었지만 결국 포스텍 감독은 위기와 시련의 상황이 오자 가장 믿고 따르던 손흥민에게 비난의 총구를 돌렸습니다. 토트넘이 시즌 막판 3연패 늪에 빠진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포스텍 감독에게 세트피스 훈련을 더 해야 합니다 라고 충원했지만 감독은 축구는 내가 더 잘한다. 세트피스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선수들 통솔 못하고 있는 주장이 뭐하는 건가 모르겠다고 말하며 고집부린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보다 못한 동료 후배들이 손흥민 편을 들며 캡틴 말이 맞다고 말하지만 독재자 포스텍은 요지부동입니다. 보다 못한 상대편 첼시 감독이자 손흥민의 지난 은사인 포체티노 감독이 나서서 한마디 합니다. 포체티노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굳이 상대편 주장인 손흥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소니를 너무 잘 알아서 집중 공략했던 것이 승리의 동력이었다. 소니에게 너무 미안하다. 그리고 최근 경기에 대한 소니의 분석이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 소니는 원래 감독의 전술이나 권한에 대해 어떤 말도 하지 않는 스타일이다. 그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요. 오늘은 포스텍 감독과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손흥민 선수의 이런저런 이야기와 그를 감싸며 한마디 던진 포체티노 감독의 이야기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고퀄리티와 꾸준함으로 승부 보고 있는 채널입니다. 앞으로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채널이니 속는 셈 치고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손흥민 선수 목소리를 무시하고 세트피스 수비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포스텍 감독은 첼시와의 경기에서 0대2로 패했습니다. 포스텍 감독을 지휘한 원정팀 토트넘은 매번 똑같아 변화도 없는 4-2-3-1 전형을 내세웁니다. 다행히 하나 나아진 것은 최전방 원톱 자리에 손흥민이 아니라 히샬리송이 이름을 올렸다는 건데요. 놀랍게도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이끄는 첼시도 4-2-3-1 전형으로 맞섭니다. 그리고 요즘 기세가 꺾인 토트넘과 달리 홈팀 2점을 누리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첼시는 시작부터 피치를 올립니다. 그리고 전반 24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기선제압에 성공하는데요. 그 내용이 너무 아쉽습니다. 프리킥 상황에서 갤러거가 페널티 박스 안으로 크로스를 올렸는데 센터백 찰로바가 정확히 머리에 맞히면서 깔끔하게 토트넘 골망을 흔든 겁니다. 오프사이드 논란이 있어 비디오 판독이 가동됐지만 이상 없다는 판정이 내려지면서 첼시의 득점이 이어졌고요. 지지부진한 경기가 이어지다 후반 28분 첼시가 추가골을 터뜨렸고 승기는 완전히 첼시로 넘어갑니다. 첼시가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기회를 얻은 가운데 팔머가 골대 쪽으로 슈팅을 날렸는데요. 이때 슈팅이 골대를 강타한 뒤 나왔고 이를 잭슨이 헤더 슈팅으로 골대 안으로 공을 밀어 추가골을 터뜨린 겁니다. 수비에 가담한 손흥민과 호이비에르가 공을 걷어내기 위해 골대 쪽으로 달려갔지만 실점을 막지 못했고요. 손흥민 선수와 동료들은 마지막까지 분투했지만 끝내 만회골을 넣지 못하며 0대2로 패했죠. 여기까지가 한없이 무기력하게만 했던 첼시전의 내용인데요. 이날 패배로 5위 토트넘은 한 경기 더 치른 4위 에스턴 빌라와의 승점차를 좁히는 데 실패해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진출 도전이 거의 사실상 좌절되기도 했죠. 어쩌면 5위까지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다음 시즌 챔스 정책이 개편되며 발생한 추가 티켓은 결국 독일 분데스리가와 이태리 세리에 A로 넘어가 사실상 빨간불이 켜졌고요. 물론 경기라는 게 이길 때도 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하게 봐야 하는 것은 경기 내용과 흐름이었습니다. 토트넘은 뉴캐슬, 아스널에 이어 첼시전도 지면서 3연패 수렁에 빠졌는데요. 설상가상으로 다음 경기가 오는 월요일 새벽에 열리는 리버풀 원정이기에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4연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참담합니다. 그런데 현지 팬들과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포스텍 감독이 팀을 망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다시 한번 토트넘의 세트피스 수비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세트피스 수비는 올 시즌 토트넘의 최대 약점입니다. 이날 토트넘이 첼시에 내준 2실점 모두 세트피스 상황에서 나왔고 직전 경기였던 아스날과의 북런던 더비에선 코너킥으로 2골을 내주며 2대3으로 패했거든요. 실제 수치로 나온 결과도 있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에 따르면 첼시전으로 인해 프리미어리그에서 토트넘이 페널티킥을 포함해 세트피스 상황에서 내준 실점은 22골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냐면 올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토트넘보다 많은 건 노팅엄 포레스트와 셰필드 유나이티드 뿐인데 이들은 각각 리그 17위와 20위에 위치해 잔류 경쟁을 펼치고 있는 팀이라는 자존심 상하는 점입니다. 올 시즌 토트넘의 세트피스 수비 집중력은 강등권 팀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죠. 토트넘이라는 메이저 구단에게는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요. 토트넘 구단에 뼈를 묻겠다는 마음으로 살던 손흥민 선수에게도 요즘 상황이 치명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니는 아스널전이 끝난 뒤 팀의 세트피스 수비 문제를 지적하며 받아들이기 어렵다. 우리 플레이 스타일은 좋았고 상대를 지배했다. 대형 실점은 치명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잘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생각은 정반대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포스텍 감독은 손흥민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포 감독은 세트피스 수비 보강이 격차를 줄이는 방법이면 모든 노력을 쏟아붓겠지만 진짜 원인은 공격에서 손흥민의 주축으로 골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며 손흥민을 저격합니다. 아스널전 이후 기자회견에서 나온 이 충격적인 남 탓, 손흥민 탓 발언은 그대로 손흥민 선수의 마음에 비수로 날아가 꽂힌 것 같은데요. 손흥민 선수는 BBC와의 인터뷰를 자청해 작심 발언을 던집니다. 라이벌전에서 이런 골을 내주면 경기가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진다. 아스널은 제공권에서 냉정하고 강렬했다. 우리에게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골대를 강타하거나 오프사이드로 득점이 취소됐다. 다시 말하지만 이런 골을 내줬다면 더 발전해야만 한다. 선수단 모두가 각성하고 전술적인 변화나 훈련도 변화가 필요하다. 북런던 더비는 토트넘에게 특히 중요한 경기다. 우리는 세트피스에서 더 발전해야만 한다라며 팀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였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는 우리 팀이 모든 스타일의 경기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있다. 팀을 만들어가는 관점에서 더 집중해야 하는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 축구에 대해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은 각 상황마다 정해진 답이 있다고 믿는 것 같다. 하지만 나만큼 우리 팀을 위해 고민하는 사람은 없다. 첼시전 이후에도 여전히 세트피스에 대해 질문하는 이들이 많지만 세트피스 문제는 후순이다. 우리에게 좋은 밤이 아니었고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의 플레이를 하지 못했을 뿐이다. 자신감이 부족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고치는 일은 내게 달려있다. 다시 말하지만 정해진 공식은 없다. 우리는 열심히 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선수들을 다그치는 말에 늘어놓기 바빴죠. 하지만 현지 전문가들의 의견은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는 아스날은 세트피스 전담 코치인 니콜라스 조버의 존재 이유를 확인했다. 이런 더비 경기에서 세트피스는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어낸다. 조버 코치는 세트피스 때마다 아르테타 감독과 함께 테크니컬 라인에 서 있었다. 조버 코치 덕분에 아스날은 이번 시즌에만 세트피스로 22골을 뽑아냈다. 축구는 팀 스포츠라는 방증이기도 하다라고 지적했죠. 여전히 포스텍 감독은 세트피스가 문제가 아니다. 선수들 정신력의 문제다라고 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옛 스승인 포체티노 감독도 이례적으로 손흥민 편을 들며 말합니다. BBC와의 인터뷰에서 포체티노는 우리에겐 세트피스에 대해 일하는 놀라운 전문가들이 있다. 반면 토트넘은 세트피스의 중요성을 간과했다. 나는 이 점에서 소니의 분석이 옳았다며 손을 들어주고 싶다라고 말입니다. 참 고맙고 또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 소니의 진성팬 입장에서 이런 상황이 화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런 졸전을 치른 뒤에 비난의 화살은 늘 손흥민을 향했기 때문입니다. 기량이 떨어졌다, 에이징 커브다, 손흥민 그냥 거품 아니냐 등등 말입니다. 하지만 공격수도 공이 와야 골을 넣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대단한 것은 차별 때문이든 동료 선수들과의 실력 격차 때문이든 패스가 오지 않고 공이 배급되지 않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을 갖고 중앙선에서부터 치고 달려 골을 만들어내는 특기를 키웠기 때문입니다. 해주어 축구가 아니라 내가 답답해서 알아서 할게 축구를 하고 있었던 건데요. 실제로 통계 전문 매체 풋몹에 따르면 손흥민은 첼시전 풀타임을 뛰며 유효 슈팅을 한 번도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도 간단합니다. 공격에 힘쓸 여유 자체가 없었거든요. 토트넘은 이번 경기에 0대2로 무기력하게 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당장 볼 점유율도 60% 이상 가져갔는데요. 그럼에도 결정적인 기회를 번번이 내줬고 전술 싸움에서 완패했습니다. 전반 초반부터 첼시의 파상 공세가 매서웠고 첼시는 손흥민이 고립된 상황을 철저히 이용하며 잘 짜여진 패스 플레이로 세트피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와중에 손흥민, 판더벤, 로메로 등 제대로 기량을 발휘하고 있는 몇몇 선수 개인기로 골을 막아내기에 바빴을 뿐이죠. 마치 조선시대 이성계 아니면 영조를 보는 것 같습니다. 고집도 이런 황소고집이 없구나 싶은데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소니의 추간을 무시하고 또 공개석상에서 소니를 비판하는 모습이 포스텍 감독에게 보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제 소니는 큰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토트넘에 남아 다음 시즌 새로운 준비를 해볼 것인지 아니면 소위 말해 손절하고 새로운 유니폼을 입고 진정한 행복 축구를 할 것인지 말입니다. 모두가 멋진 스토리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토트넘에서 아니다 싶으면 하루빨리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소니의 건강과 선전을 응원하는 마음 가득 보내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